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 기운을 내서 또 지금 당면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잘 알고 오랜 기간 같이 지내왔던 분들이 저에게 왜 이제 뭐 별로 사람들도 안 보는데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느냐고 묻길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은 첫째 제목이 소위 그 계몽입니다. 계몽. 지금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영위하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서 자유를 36번이나 강조했던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이제 탄핵 목전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자유인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인데 이 자유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마치 어디 저 상품처럼, 또는 때로는 이제 이 좌익들은 교조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평등과 대비되는 하나의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해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3, 400년의 계몽주의 철학 시대를 지나서 근대를 열면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제일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어, 영국은 명예로운 혁명으로 입헌군주제, 입헌민주주의가 됐고, 프랑스는 혁명에 의해서 이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입헌민주주의든 프랑스적인 혁명에 의한 공화주의든 간에 키워드는 개인의 자유였지 않습니까? 자유거든요. 자유 그러면은 특히 이제 혁명을 해서 이제 근대국가로 형성되었던, 뭐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전 거의 공산주의나 파시스트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소위 그 백성이자 신민이 국민이 되고 소위 시민이 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라는 말은 모든 그 국민들의 가슴을 때리는 하나의 감정적인, 가장 감정적인 이제 호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자유를 갖고 자유를 핑계 삼아서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 자유를 달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자유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자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개몽 TV를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이 참 아무튼 그 삐딱하게 좌익 성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 때로는 이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지금 그래도 보수적인 자유시민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식들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정신세계가 상당히 작용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친척이나 우리 집안의 모든 어떤 그 소위 젊은 세대들이 갖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이거는 결국 이제 제 개인의 잘못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이제
교육의 지침을 삼을 만한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유튜브를 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 뷰가 너무 안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저희 삶 자체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마스 모 유토피아의 저자죠. 토마스 모가 마지막 인생에서 추구했던 그런 삶을 이제 토마스 모는 결국은 헨리 8세의 그 소위 이혼령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로만 캐톨릭과 결별하는 일종의 개신교죠. 개신교. 이제 영국 성공회를 만들고 성공회의 수장이 돼서 이제 그 자신의 아내였던 그 스페인의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엠 불린과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엠 불린은 이제 소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찬성해 달라. 그리고 이제 명분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한 이제 헨리 8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소위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 보다 이제 개심죄에 걸려서 런던 탑에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런던 탑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이제 법정 공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법관 출신이고 뭐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헨리 8세 왕의 비서실장까지 한 토마스 모의 그 경륜과 인문학적 지식과 법령적 지식을 후배들이 이제 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슬쩍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쌔신 저격할 수 있는 그 음모론자가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토마스 모 밑에서 장관직을 했던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위 호국경을 내세우면서 시민혁명 이후에 청교도 혁명을 했던 올리버 크로멜의 친할아버지예요. 크로멜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무장관 할 때 토마스 모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소위 거짓 이제 선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정인이 나타나서 저놈이 죽일 놈이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는 그냥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 단두대로 올라가는데 단두대가 아니죠. 이제 영국은 도끼로 목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그 소위 그 지식인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유머, 위트 이건 참 전통이 깊습니다. 그 마지막 그 목이 달아나는 상간에도 토마스 모어는 그 이제 사형 집행인에게 이 자네는 자네 일만 열심히 하면 되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내 목을 치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게. 그리고 내 수염은 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도끼의 수염이 잘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따듬어서 목만 땡깡 쳐주시오 라고 이제 일종의 위트죠. 얘기하고 죽습니다. 뭐 사실 그 토마스 모어의 초상화를 보면 좀 짱딸막한 체격에 목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 집행인이 그걸 제대로 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을 뭐 토마스 모어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조크를 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참 철학자였죠. 그 토마스 모어가 이제 다 은퇴하고 집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삶이 이제 철학적, 사유적, 관조적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 읽고 명상하고 그리고 이제 글 쓰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헨리 8세의 총애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그냥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목이 달아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모 저는 모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모 형이 못다 하신 그 마지막 철학적, 관조적, 사유적
관념적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작심하고 들어와서 지금 5년째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이제 일환으로 어, 공부는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공부는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우리 저 선생님이 책을 한 5천 권 갖고 계셨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와, 위대한 그 서적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한 책이 한 3천 권 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이 3천 권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벅차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눈이 자꾸 나빠지는데, 야,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겠구나. 신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걱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왔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사실 이제 뭐 컴퓨터 보고 전자책인가 뭐 이런 걸 보고 아니면은 뭐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검색을 하면 뭐 기초적인 지식을 다 던져주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문맹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또 그렇게 또 과거처럼 위대한 철학자 지도자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지론은 뭐냐 하면, 보면 이제 제가 쓴 책이지만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북마킹과 이제 뭐 낙서 같은 게 많아요. 책이라는 것은 왜 여백이 있냐 하면은 그렇게 읽고 그 옆에다가 자기 생각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은 모시고 읽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읽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꾸깃꾸깃하게 이제 그 안에 매매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과 책이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자기 머릿속에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혀 이런 개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의 양대봉이었던 하이데크하고 그 존재와 시간을 쓴 하이데크하고 양대 산맥이었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칼 야스퍼스의 그 철학책 두 권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칼 대륙하고 이제 소위 해양 세력에서의 철학적 관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칼 슈미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위 대륙에서 갖고 있는 시각은 자유주의의 그 발원지였던 영국적인 해양 세력과의 그 영국의 이제 자유주의적 관념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면서 전 세계 해양 국가들은 다 이제 미국적인 영국적인 이제 관념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끌어지는데, 독일을 비롯한 이런 내륙 세력에서의 철학자들은 완전히 이제 해양 세력이 갖고 있는 철학적 관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를 들고 온 건 뭐냐면, 칼 야스퍼스야말로 정말 지식인의 사명을 참 멋지게 지켰다 하는 이제 느낌에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 히틀러 밑에서 이제 소위 그 독일의 최고 명문 대학인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는데, 히틀러가 이제 칼 야스퍼스에게 이제 소위 그 협조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 야스퍼스의 아내가 유태인이었어요. 그걸 이제 잡아서 이제 네 아내를 아우슈비츠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협조적으로는 하겠다 하면서 이제 뱅뱅 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버텨냈어요.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말년으로 갈수록 막 극단적인 그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곧 독일이고 제3세계 황제였던 퓨어러 영도자였던 자기가 죽으면 독일도 다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모든 뭐 유태인이고 뭐고 다 걸려 있는 사람들 다 처단하고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칼 야스퍼스의 아내도 이제 끌려가서 이제 소위 가스실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마지막이다. 이제 잡으러 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자살을 하자 그러고 권총을 꺼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연합군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그 소위 게슈타포가 아닌 연합군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예. 반면에 이제 그 존재와 시간을 쓴 그 하이데크는 칼 슈미트처럼 전범 재판에 이제 해부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일부분 이제 독일의 그 나치의 그 정치 철학에 조금 동조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그 예루살렘의 하인리를 쓴 그 소위 그 악의 평범성을 쓴 그 아주 유명한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도 했죠. 그 안나 아렌트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구명 운동을 해서 하이데크는 소위 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심은 많이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칼 야스퍼스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지식인, 소위 대인배 같은 철학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칼 야스퍼스에 대한 칭송이 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쓴 게 소위 우리가 널리 얘기하고 있는 그 추계 시대라는 겁니다. 추계 시대. 아,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과 인간의 그 이성적 능력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위대한 세상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든다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공자, 예수, 부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추계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철학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도 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사상이라는 것이 왜 특히 더 어려우냐 하면은 정치 사상은 정치 철학이나 정치 이론이나 정치 역사하고는 다르게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위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으로서의 희역, 장소로서 희역, 여기와 그다음에 시간으로서 now, 현재, 시간으로서 now, here and now가 딱 맞닥뜨려져야 그 유용한 정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사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사실 지금 뭐 그 대한민국 국내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작용화된 세계적인 흐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 트럼프도 등장하고 지금 유럽도 굉장히 우경화되고 이런 이제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수라는 수가 세력이 되고 그 세력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수가 틀린 것이라도 다수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여론은 소위 하나의 법 제도를 흔들어서 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제도는 다시 법으로 환원되어서 사람들의 일생활을 옥죄는 그런 순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뭐 윤석열 탄핵하자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잘 모르죠. 선동대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속성이 바로 선동가예요. 선동가. 그러니까는 이, 이 소위 그 국민이 시민이 껴있는 그 이성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민이 되고 시쳇말로 개돼지가 되면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딴 나라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선동가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대중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우민들의 소위 그 고깃덩어리 매스라는 게 그 물리학에서는 질량이지 않습니까? 이 고깃덩어리들.
생각하지 않는 고기 덩어리들을 선동가들은 그 어떻게 이제 조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명확, 단순, 확실하게 거짓말을 칩니다. 뭐 이렇게 좀 나가서 또 이재명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나 이제 소위 마치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듯한 정말 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제 뭐 서울 경찰청장 이제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그 가담했던 있던 뭐 그 군인들 뭐 전부 다 이제 구속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그 선거 부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함께 지금 제대로 대국민 뉴스를 담화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끌려가면은 뭐 그 여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좀 텔레비 켜기가 정말 겁이 나는데 왜냐하면 뭐 공중파 방송 3사도 지금 하루 종일 윤석열 탄핵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 불러다가 그 탄핵에 대한 명분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는데 그 일반 뭐 별로 이제 소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이제 막 피가 끓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성이 한 20% 되고 감성이 한 80% 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생각하는 종인데 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 참 좋은 표현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를 완성시키는 그 아담 스미스의 선배 선생 정도 되죠. 데이비드 휴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감성은 이성은 감성의 노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 판단을 해도 막 감성이 속에서 팍 끓어오르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소위 좌익 선동가들이 문화계를 지배하는 좌익 진지들이 참 잘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완전히 뒤바뀌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신용복 씨 효과인데 그 이제 소위 그 통진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한 17, 8년 복역했죠. 그리고 이제 소위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 전향서 가짜죠. 나와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대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그 사람이 잘 이제 대변되는 게 이제 처음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사람 탄핵을 하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는 신영복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 양반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돼 있는데 제일 유명한 책이 더불어숲이에요. 더불어숲. 근데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동화 같은 얘기를 많이 썼어요.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그 다음에 뭐 토끼와 거북이. 참 아주 참 아무튼 한마디로 막 사람의 영혼을 엮는 데는 참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노벨 문학상 오늘 받고 있는 한강도 아마 신정복 시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글이 못 나와요. 더불어 숲은 뭐냐면 그 용비어천가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를 인용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확 깊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뭐냐면 민중입니다. 민중. 그 민중이 쫙 확대되고 세상을 지배하면 그 민중이 내놓는 모든 열매로 인해서 그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신영복 씨가 딱 하나 누락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나무는 그럼 뭘 먹고 사나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뿌리에서 자양분을 흡수를 하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냐면 우리 사회 근대국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살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텍스페이어스 세금. 세금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없이 뿌리만 깊어가 민중들이 튼튼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면은 자원이 다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마른 수건 짜듯이 고육 고혈을 짜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겠죠. 그걸 안 보여줘요. 근데 용비어천가를 핑계 대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그게 이제 더불어 숲이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 더불어라는 말은 김일성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언어라는 것을 자기 편으로 땡겨와서 그것을 대중선동으로 삼는 그 명분을 삼는 그런 아주 기묘한 전략 전술을 쓰는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이제 계엄 선포를 소위 통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이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길래 얘기를 했더니 막스 베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이 굉장히 이제 소위 우리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가장 민주적인 정말 한마디로 이제 시쳇말로 헐렁한 헌법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독일에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많았고 패전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사회주의 혁명도 나고 그건 이제 뒤집어지고 뭐 굉장히 내분이 많았죠. 그 사이에서 이제 나치가 등장하는데 정말 우리 시체말로 듣도 보고도 못한 잡놈 같은 인간이 1차 대전 때 하사관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막 급속도로 이제 팽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 1932년에 이제 선거에서 그걸 뭐 그래도 이제 가반성을 못 이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나 그래도 기존의 이제 독일 정치가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얕봤죠. 뭐 저게 이제 뭐 출시서 뭉도 저렇고 저게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그냥 뭐 하는 대로 좀 해도 봐라, 놔도 봐라 했던 게 이제 그냥 패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유부단하고 노쇠했던 1차 대전의 이제 장군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막스 베버가 그런 어떤 헐렁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헌법이 이게 이제 소위 그 대중 선동에 의해서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안에 막스 베버, 그러니까는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쓴 막스 베버가 바이마르 헌법의 헌법제정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우겨가지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소위 계엄령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상황 헌법 내용에서 긴급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 배짱 뭐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인식 자체가 이제 좀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힌덴부르크 그 대통령은 그냥 그것도 못 쓰고 그냥 이제 나치가 이제 소위 이제 히틀러를 수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쇼크인지 뭔지 죽어요.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자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의회를 종용해가지고 만든 법이 뭐냐면 전권위임법이에요. 전권위임법. 그때부터 이제 소위 히틀러 나치당의 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도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유태인을 미워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히틀러를 두드러 패고 못살게 굴고 아주 아동폭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아버지가 소위 그 할아버지 그 유태인 부자였던 할아버지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는 본 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로 크다 보니까 또 구박이 많았고 그렇게 이렇게 받았던 구박을 그 사생아 하프 절반 유태인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푼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나는 3살 때부터 얻어 터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소위 value deprivation, 우리 정치학에서는 가치 박탈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많았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데 그걸 싹 숨기고 아리아인 그 소위
그 게르만인의 이제 뭐 혈통 이러면서 이제 유태인을 완전히 이제 다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 친구도 이제 지난 세월에 보면은 자기는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소위 그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이제 해서 이제 소위 그 소위 그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고 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받았던 밸류 디프리베이션 가치 박탈의 경험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 지금 정권을 새로 창출도 안 했는데 지금 대통령인 듯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권이 넘어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간의 모든 죄들이 다 사면되고 지금 뭐 지난 어젠가요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한국의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아무튼 갖다 붙이고 거짓말하고 기만 위선 그다음에 사기치는데 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소위 의식화된 구조에서는 이념적으로 의식화된 구조에서는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낚아채야 체제를 바꾸고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소위 그 소련에서 이제 소수의 그 관료 귀족층, 지배계층인 노멘크라투라가 되는 거죠. 가슴이 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노멘크라투라가 이제 됐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열었다. 그런데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지금 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았을 것인가. 토요일 날 이제 또 어, 탄핵 선거를 이제 국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 글쎄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뱉어낼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록했던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윤 대통령이 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해대면 완전히 이제 상황은 역전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종현 씨는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구속돼 버렸는데 뭐 봅시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미 이제 대한민국은 속으로 겉으로는 뭐 다들 뭐 먹방하고 뭐 이런저런 뭐 맨날 춤추러 다니고 노래하고 뭐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그 사회적 자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연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 자연 상태라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또 뭐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데 또 봅시다. 어떤 또 반전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난국을 이제 극복해 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자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딴 얘기 하느라고 이제 자유를 얘기를 못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